자, 이번엔 부가가치세 신고서 메뉴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는 3001번 선택하시고 부가가치 탭에 첫 번째 부가가치세 신고서, 일반과세 탭과 간이과세 탭이 있는데 우리는 일반과세 탭만 사용합니다. 간이과세는 필요 없고요. 날짜를 일기 예정신고기간 입력해 볼게요. 자, 부가세 신고서가 자동으로 작성이 돼 있고, 이것들은 다 어디서 불러오는 것들이냐면 이 메인 매출 전표 있죠. 여기서 우리가 날짜를 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쳐보면 저기 지금 다 입력된 것들에 여기 상단에 있는 내용물들을 보고, 즉 여기 유형에 따라서 위치, 그 다음에 금액이 자동으로 다 불러다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급소에서는 이걸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입력이 돼 있는 신고서를 열어 가지고 물어보는 질문들을 이제 해결하는 것이 답안 장부조회 문제 중에 하나예요. 전체 장부조회는 여기에 있는 장부도 조회하는 문제도 있지만 여기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부가세 편에 부가세 신고서하고 세금계산 합계표를 작성하는 게 아니고 입력된 자료를 열어 가지고 금액을 찾는 거. 전체적인 구조는 좀 간단히 봐두시면 좋겠죠. 그리고 진짜로 자세하게 모든 칸들을 다 하나씩 알아서 수동으로 직접 입력하는 것은 전산세무 2급의 자격시험 범위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크게 보면 이쪽이 매출 쪽이고 이쪽이 매입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세액을 계산해 가지고 여기 밑에 매입세액을 빼면 결국은 그것이 이제 납부해야 될 세액이겠죠. 근데 그 사이에 뭐 여러 가지 조세 정책적인 목적에서 뭐 예정신고 누락했을 때 빼먹으면 어디다 집어넣고 뭐 대손세 가감이 있고 이런 거 다 아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큰 그거는 세무 2급에서 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 표시된 내용들의 위치만 살펴볼게요. 일단 내가 팔고 있는데 파는데 과세되는 걸 팔았다, 영세되는 걸 팔았다, 면세는 보이지 않죠. 과세되는 걸 팔았는데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 그러면 그게 이 자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볼 때 과세가 되고 세금계산 발급분이 뭐냐 그럼 여기는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거꾸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과세가 되고 세금계산서 발급하는 걸 뭐로 입력했을까? 11번 과세로 입력했겠죠. 그게 일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매입자 발행 무시하시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행분, 즉 과세가 되는데 내가 신용카드로 팔았다고 하는 거, 현금 영수증을 받고 팔았다고 한 거, 이것들이 일이 오는 거예요. 그때 유형이 뭐겠어요? 이거 17번 카드 과세로 입력한 거, 그 다음에 22번 현금 영수증 과세로 입력한 것들이 오는 자리다. 그 다음에 나머지 그것을 뺀 나머지 매출이 뭐 있겠어요? 이제 과세가 되는데 세금계산서도 아니야,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도 아니야. 그러면 증빙이 없는 것들이 있죠. 14번 건별로 입력한 것들이 온다는 얘기예요. 뭘 해서 일이 오는 것은 지금 당장 아실 필요는 없고, 여기는 과세 10% 과세된데 세금계산서 발급분,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발급분, 기타 나머지 아무런 증빙이 없는 거. 그 다음에 영세율인데 세금계산 발급분, 이거 뭐였겠어요? 12번 영세였겠지. 영세율인데 기타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뭐였겠어 이게? 16번 수출이었겠죠. 이런 것을 몰라도 된다. 위치만 과세,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나머지 거 없는 것들, 영세율, 세금계산서, 나머지 없는 것들. 예정신고 누락분이라고 있는데 만약에 이 신고서가 4월부터 6월 달이면 예정신고 때, 예정신고라는 얘기가 1, 3월 때 빠진 것을 여기에다가 같이 집어넣어서 신고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본 신고서 서식 작성하는 방법하고 똑같은 위치에 매출 중에 예정신고 빠진 게 있으면 여기다가 집어넣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예정신고 때 누락된 과세와 영세 있죠. 여기도 과세하고 영세 있잖아. 그리고 여기 세금계산서 있죠. 여기 세금계산서 있지. 여기 기타라는 얘기는 세금계산 뺀 나머지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나머지 기타를 묶어가지고 하나로 같이 넣으라는 애요. 영세율은 세금계산서냐 아니냐. 세금계산 아니야, 똑같고.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 여기 입력된 게 집계가 돼서 일이 뜬다라고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숫자 넣어주면 우리가 직접 입력할 거 아니니까. 만약 예정신고 누락분이 어디냐고 하면 이 자리라는 것만 아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손세 가감 여러분하고는 상관없으니까 놔두고, 그 다음에 매입세액 쪽에 보시면 세금계산서를 받은 거, 일반 매입, 그리고 나머지 다 빼고 고정자산 매입. 네가 세금계산서로 받아왔는데 고정자산 매입이라는 얘기는 뭐 비품이나 뭐 차량이나 기계장치,
예? 즉 유형자산을 취득했다고 분개하는 것들이 이리 오는 거예요. 똑같은 세금 계산서인데 그렇지 않고 나머지 것들만 다 이리 와. 예? 즉 분개가 유형자산으로 하단에 이 하단 분개가 유형자산으로 돼 있는 것들 있죠. 여기 비품 같은 거. 그 다음에 여기는 원재료 아니고 나머지 비용들 빼고 여기 비품 하나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품이라고 돼 있는 것들이 210이네요. 보니까 여기서부터 보면 이거 비품이죠. 10. 그 다음에 여기 원재료 여기 책이고 여기 차량이죠. 200. 그래서 210만 원이 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공제되지 않은 것도 같이 왔다는 것이 중요해요. 아까 비품은 매입세액 공제가 되는 거고 차를 샀잖아요. 차는 불공제잖아. 불공제되는 것도 이리 온다는 거야. 일단 세금 계산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51번은 공제되는 거, 54번은 공제되지 않는 거지만 일단 그것의 하단의 분계를 보고 그게 유형자산이면 이쪽으로 보내고 나머지면 이리 간다는 얘기야. 뭐 원재료 같은 거, 뭐 도소인쇄비 같은 거, 뭐 이런 것도 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여기 보시면 공제받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세액을 빼버리면 여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버리면 납부적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안 되지. 그래서 다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에 여기에 들어가서 이 차 산 것이 이게 지금 불공제거든요. 다시 빼는 형식이다. 즉 매입세액은 있기 때문에 일단 세액에다 집어넣어주고 그 중에 공제받지 못하는 매입세액이 있으면 다시 빼서 납부세액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자리가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어딨냐 물어보면 이 자리 찾아서 쓰시면 되는 거야. 이게 되셨죠? 그 다음에 매입도 예정신고가 누락될 수 있겠죠. 매출처럼. 그럼 여기 매출 구조가 여기를 그대로 닮아가듯이 매입 구조도 여기를 그대로 닮아갈 거예요. 근데 내용이 더 많으니까 조금 이따 하기로 하고 일단 매입자 발행 다 무시하시고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 계산서가 원래 있어야 매입세액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은 것들도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내용물들이 이런 거죠. 우리가 봤던 거는 신용카드로 사오는 경우 신용카드로 여기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걸 사왔냐 유형자산을 고정자산을 사왔냐 이렇게 두 개 구분해서 찍고 나머지 전체는 다 전산세무 이급 거니까 우리는 몰라도 돼요. 즉 세금 계산서가 아닌 신용카드 매출 수령금액 합계표 즉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사오는 것들 여기 좀 더 자세히 보면 현금 영수증이나 즉 세금 계산서가 아닌 나머지 것들이 여기에 집계가 되더라라는 정도만 봐두시면 됩니다. 아까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설명드렸죠. 자 그러면 이제 예정신고 때도 누락되는 게 이렇게 있겠지. 여기처럼 세금 계산서 근데 여기는 일반과 고정을 구분하지 않네요. 그 다음에 그 밖에 여기 아까 그 밖에 보셨죠? 여기 그 밖에 있는 게 그 밖에 여기 그대로 다 있잖아. 똑같이. 본신고소에 빠질 거 예정에도 똑같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밖에 우리가 받을 정도는 그 밖에 공제 매입세액은 세금 계산서가 아닌 이 신용카드로 사온 것들이 여기도 집계가 되는구나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아까 보셨죠? 이런 것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급속이 아니니까. 그 다음 다 빼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 공제는 여기 있는 이 금액에 합계인 대가로 이렇게 찍히도록 돼 있고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팔았다는 게 아니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으로 판 것이 여기 모이니까 그것의 대가 합쳐진 금액을 다시 여기 적도록 프로그램이 서식 구조가 그렇더라. 그렇고 그 다음에 뭐 예정신고 때 환급받지 못한 금액 적기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개인사업자 경우에는 예정고지가 나오죠. 그런 금액들 적기로 돼 있고 가산세 굉장히 복잡합니다. 여러분 급사와 상관없어요. 다 세무 2급에서 배우게 돼요. 그래서 지금 떠 있는 화면 자리만 잘 확인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나머지 것들 직접 작성하는 건 전산세무 2급에 가서 배우게 되니까 그때 가서 하시기로 하고